별난 프로를 기다려 주셨거나 이 별난 프로의 이야기를 많이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과 내가 삶을 통해서 누구나 피할 수 없고 스스로 다 겪고 다 당하고 살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누구에게 물어볼래야 물어볼 자리도 지금 현금엔 잘 없습니다. 그런 민속 이야기를 가지고 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민속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많이 겪는 일로서 어쩌다가 세상에 나와서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그래 조상 고향 산천 다 버리고 멀리 타국은 아니다 하더라도 도시로 객지로 나와가지고 부자 돼가요. 돈푼이가 있다고 옛날 조상 산소를 찾아가서 그 산소에 얘도 하나의 효에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그 효에 뭐 어떤 징표로서 조상들은 묘를 갖다가 요즘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한 도로변에다가 착용 잘 하시라고 양지 바른 곳에 많이 쓴 묘를 봅니다. 이런 이장을 해가지고 지금 집구석이 막 망하고 있거나 집안이 모두 풍기박산되는 이런 일들은 저마다 다 옆에서 보았고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미신이 뭐니 하면서 나름대로 스스로 나름대로 그걸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부류들도 이 지구상에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를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참으로 현명한 사람들이 하면은 처음에 이 프로에 들어올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진리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3차원이 있다. 우주의 진리 3차원이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 내 솔직히 고백하는데 과학자가 실제로 과학을 알지는 못합니다. 과학으로 밝혀진 그 모든 그 존재를 또 왜 하고 물으면 대답 못합니다. 수학으로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는 이걸 갖다가 오늘날은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물질을 분해해가지고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물질의 부조 원체나 원소를 갖다가 제 멋대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뜯어보고는 그걸 가지고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오늘 해부학 이화학이 병원에서 해부 이야기 하는 짓이 그 짓이듯이 사람을 생체를 뜯고 나면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신선한 영혼이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의 풀도 꽃 한 송이도 그와 같아요. 이렇게 뜯어보고 분석하는 걸 갖다가 이걸 과학이라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이 있고 전면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분야가 있나니 무리가 있다. 그 무리라고 하는 건 뭐냐?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신비적인 이적과 기적을 갖다가 이걸 숭상하는 종교가 밀교라는 교도 있고 종교에서는 거의 이적과 신비를 갖다가 종교의 어떤 덕목으로 삼고 있어요. 종교에서 덕목으로 삼는 신비과 기적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참 불쌍하고 가련한 자를 보면 자기 몸처럼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고 애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필했다면은 그러한 언덕에 의해서 10층, 100층, 10,000층짜리 높은 데 올라가 고공에 떨어져도 그 사람 내려오면 허리 하나 안 다치요. 이 우주의 신성한 어떤 덕성이라는 게 있는데 신성한 덕성이 덕 있는 자를 그대로 받든다고 돼 있어요. 저 자신도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시간에 언제나 얘기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은 말하고도 싶도 않아요. 왜? 너무 나는 이적과 기적이 많은 사람이 돼서. 여러분 몸의 맹장이 급성 맹장을 병원에 가지 않고 옛날 고금에 유명했던 명의들이 쫓아와서 칼로 수술해가지고 수술한 자국 없이 나는 지금까지 맹장을 앓지도 아니하고 나는 이 지구상에 어떤 약 가지고도 나는 내 병을 고치지 못해요. 내가 몸이 참으로 아파서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은 옛날에 고금에 살아있던 유명한 명의들이 와서 침을 주거나 약을 주거나 아니면 수술을 했다 이게요. 이러한 심령의학적 측면에서 나는 지금까지 생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있게 심지어 얘기합니다. 나보고 부름을 좀 낮춰가지고 얘기하라 이러지만 모든 것이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름을 낮출 이유가 없어요. 노가지가 터져라 얘기해도 나는 나의 이 음성은 이 우주를 싸고도 남아야 된다 이기라. 조그마한 공간에 내가 얘기한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내 얘기는 이 시방세계가 다 진동할 수 있고 진동해야 되고 진동해 한 소리를 듣고 모두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망리의 소관이 있다. 징기스란 차원이 있다. 함부로 산소나 뭐나 건드리면 반드시 그러한 이상한 재앙이 일어난다. 상갓집이나 총갓집이나 초상집이나 어디 갔다 와가지고 집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애들이나 어른이나 가지가지 재앙 나는 일이라든가 집이나 뭐나 함부로 못을 주고 함부로 뭐를 곤치가지고 집에 아들이나 어른 입이 휙휙 걸어가서 이래가지고 병신 자식을 만드는 이런 일들 병원에 가면 낫나? 에롱 이렇게 해라.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양의학자들에게 내가 말을 해요. 반드시 이 3차원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한 과학적 논리, 해부학적 이론 가지고 환자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환자가 와서 어디가 아프다고 이럴 때 현재 장비를 가지고 그 장기를 떼다보는 그만하라.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집을 곤치느냐, 이사 잘못 갔느냐, 소상집에 잘못 갔다 왔느냐, 어디 가서 엉큼하게 더럽게 도둑질하고 왔는가, 나쁜 짓 했는가, 이걸 좀 볼 줄 알아라.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재앙과 산난이 일어났을 때 불쌍하고 가련한 이 무지몽매한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옛날 스님 지인달사들은 그 치료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놨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미국에 나 같은 사람이 가고 나면은 음으로 양으로 덮이고 저 유식한 인간들은 잔머리 굴리는 그 무지의 숲에 눕혀가지고 묻혀가지고 영원히 빛을 못 볼 거라는 생각에 안타까워서 얘기할 얘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쓴 이 치료방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떡할 겁니까? 자기 남편이 배를 타다 죽었습니다. 초상을 치른 그날로부터 어쩐지 이상한 현상이 집안에 일어났어요. 밤만 되면은 그 객지 가서 수장을 지낸 그 남편이 그립고 아쉬운 그 부인이야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연인을 이런 그 어느 부인의 슬픈 여인의 그 눈물을 여러분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젊디 젊은 부인이 남편을 잃고 다 죽게 돼서 날 찾아왔어요. 병원에 가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위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니메라이 다 뒤다 봐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못 건진다. 건질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아이고 참으로 청춘에 아까운 그대인이 남편을 여였구나. 네가 보고 싶고 그립고 참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슬프게 간 그 자신의 운명이 기구해서 밤마다 날마다 너를 사모하고 생각하다 해가 지면은 너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밤마다 너와 더불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염없이 울면서 고백을 해요. 얼마 전에 배 타다 죽은 남편이 밤 저녁 6시만 되면 슬쩍 문을 열고 들어온대요. 들어와서는 밤새도록 신혼부부 때 서로 만나가지고 밤낮으로 거짓하는 행위를 한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죽은 귀신하고 교배한다 이래서 기결정이래요.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세상에 많이 알고 유식하다는 분들이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한의학 하는 분들은 더 그래요. 그 사람은 운명을 잃지 못하거든 당장 간판이라 돼요. 내 얘기를 듣고 유감이 있거든 오늘 저녁이라도 전화해. 그대의 무지한 눈을 원망하지 않고 감히 날 원망해. 나를 저주해. 함부로
저 들어오는 손님을 돈덩어리로 오는 그런 까막눈들이 감히 내가 하는 이 얘기에 눈떨이 있으리라고 내가 믿지는 않으나, 이런 얘기는 내가 이 설 때마다 너무 촌의 훈장님처럼 너무 딱딱하게 남을 꾸짖는 얘기만 많이 해가지고 우리 마누라도 나보고 너무 그러다가 동네 가다 맞아 죽는다고 그러더구만. 아이고 이제 시큰 살았으니까 좀 누가 죽여주면 좋겠어 솔직히는. 보도 눈 뜨라고 그래요. 무슨 논리를 한참 전개하다가 라고 하더라. 에? 저는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하는 식으로 라고 하더라. 그 몸소리 안 나요? 박사 논문 쓸 때. 에? 무슨 유명한 영사들 얘기 단상에서 얘기할 때 라고 하더라. 나는 라고 없어. 내가 그렇더라. 내가 보았다. 나는 그렇게 한다. 왜 라고라고 하는데. 난 이거 텔레비전에 나온 얘기 듣기가 싫은 게 그게요. 여기 있는 우리 방송국 아나운서 양반들은 그런 말 쓰지 마라. 라고란 말.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말. 내가 모르면 모른다 하고, 에? 분명히 누구에게 들었으면 누구하고 들었으면 이래야지. 삐딱하면 라고라 해서 저는 살짝 비끼고.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병 환자가 지금 한의원이나 양의사한테 갔다 낫느냐? 못 고치지. 못 고치게 찾아왔어. 옛날 기인 답사라 하면은 이런 명의, 유명한 명의들은 다 어떻게 성이 신인이라 하는 신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편작 같은 양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양반은 천리를 내다 봤다고 해요. 그런 눈은 우리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건자에 있었던 그 사람을 기고한 운명이나 그 사람의 집안에 있었던 사항은 읽을 줄 알아야지. 세상에 어떻게 배 아픈 병이 속에 장이 탈났다고 해서 장이 허사로 탈날 수 있는 병은 음식을 잘 못 먹거나 타박을 했으면 몰라도 전부 병은 삼박자로 와요. 첫째 자기 몸으로 올 수 있고 마음으로 올 수 있고 환경으로 와요. 이 환경으로 오는 병은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래서 옛날 어른들은 구술과 복술과 점술로서 치료했어. 왜 너 한의원들은 점술이나 복술이나 주술이나 왜 부적 같은 공부를 안 하나? 그래서 이 부인에게는 어떻게 일러줬느냐. 여기 있습니다. 기교증은 어떻게 치료한다 하는 여기 체녀라고 하는 이게 아까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황제내경 소녀 방중경에 있는 이야기로서 체녀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도 대단히 이상한 경지에 도달한 여자지만은 채색채자가 돼서 온갖 세계는 쉽게 말하자면 섹스하는 데는 아주 프로라. 뛰어난 어떤 기교를 가졌던 여자라. 그래도 성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경지에 올라간 분이라. 이분이 팽교라는 얘기를 이 어른이 750살을 살았다 하는 영감인데 중국 영감이에요. 이 영감이 역시 성을 통해서 자기는 그렇게 장수했다는 얘기를 지금도 이런 얘기를 잘 못 전해가지고 성을 통해서 건강하고 성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하는 이상한 부류의 어떤 건강학을 가지고 온 인류에게 오염을 시키는 더러운 일은 인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초행 아니야 말이야. 만날 거짓 한다면 초행에도 가잖아. 그리고 저러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한 대가 가슴 아픈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프로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 대중이 여러 가지 보는 일은 많이 보는 앞에서 이 프로 같은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듣고 이걸 그대로 시청자는 잘못된 그런 학설이나 이설을 이게 어떤 절대적인 무슨 권위가 있는 줄 알고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주변에 지금이라도 밤마다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밤마다 자기하고 섹스를 하는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건 나 하라는 대로 여기 팽조가 물어, 여기서 처녀가 물어서 팽조가 답한 게 있습니다. 웬만하면 모두 적어 놓으시소. 유황이 필요해, 유황. 유황을 사다가 남자 같으면 남자 음부, 아니 자우전 음부 밑에다가 태워요. 음부 밑에 태우라고. 태우면은 연기를 푹 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실제로 기교증에 걸린 사람은 귀신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응? 기곡 도망이라. 귀신이 곡을 하면서 도망간다. 응? 기곡 도망이라. 실제로 귀신이 울면서 도망가는 걸 본다 이래. 그렇지만 날 찾아왔던 그분은 유황을 태하거나 어쩌나 해가지고 내가 귀신을 울려보내진 않았어요. 그 남편은 나름대로는 나의 공덕이 있다면 좋은 데 가주셔서 하는 염력에 의해서 그질로 그 양반은 병이 잘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참으로 훌륭한 사람 만나면 이렇게 저런 거 주술이고 부술이고 쓸 필요가 없어요. 딱 만나는 순간 괜찮아요. 마치 캄캄한 불에는 불앗이 비추면 환한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 살아본 까짐에도. 딱 그런 사람 있지 왜? 아이고, 그만 저기서 못 봐도, 무슨 짓을 하고, 소름 끼친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백성 말라가지고 죽게 됐거든. 녹각 있습니다, 녹각. 녹각을 술에 담궈야 되는데, 술에. 술은 이건 일반 소주도 돼요. 소주에 이렇게 담가놨다가, 원칙은 생신각이라는 게 있어, 생신각. 녹각보다 좀 좋은 게 있어, 생신각. 조선말로 적어요. 이걸 술에 담궜다 건지가지고 응달에 말립니다. 응달에 바싹 말려가지고 이것을 가루를 내가지고 하루에 조금씩 먹으면은 몸이 부럽게 청춘으로 돌아간다 이런 게 늙어도 90 먹은 할매도 말해라. 청춘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해볼 만한 기라. 에이? 예, 저는 날이면 날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사의라 이거는 내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좌우지간 남편이 죽었거나 사람이 누가 죽고 나서 밤마다 그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런 조상이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곡을 하고 울고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가 집안에 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집안에 방 안에다가 우리가 흔해 빠진 약숙이 있어요. 약숙을 사방 태우면 괜찮아요. 또 약숙을 사방 태우라 건다 해서 하나는 끄다가 또 그다 불을 지피가지고 집부석 다 태우지 말고 내 이거 뭐 같이 주면 겁나더라고. 요나치 말할 거면 그만 이만치 갖다 놓으면 얼른 가겠지 가가지고 갖다 모닥 불을 태워 버려. 이런 민속학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말씀하기가 힘들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조심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은데 뭐냐면은 무슨 약이 어디 좋다 이러면은 이 산천에 좋은 저 나무들이 그 나무 두릅나무가 뭔가 뭐 두릅나무가 아니라 그게 유피라고 너름나무 있어. 너름나무 그걸 가지고 안에 좋다 건다고 이래가지고 지리산 가면 너름나무가 하나도 없거든. 난 이 세상에 나와서 자연훼손을 거의 하나도 안 했어요. 흔해 빠진 민들레나 먹으라 했고, 저 흔해 빠진 쑥이나 먹으라 해가지고 지금 때려 먹으라고 이랬지. 왜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고목들 수천 년 된 나무를 비가지고 약에 쓰도록 하고, 이 세상 사람은 요만한 가지 비다 어째서라 하면 그러면 둥치대로 비에다가 저 집에 갖다 놓고 시작을 해요. 이런 시커먼 도둑놈 배짱 그런 걸 가진 게 거기 병이 나도 안 해 또.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약에 이 팽조가 말씀한 대로 이런 기교증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욕보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대단히 효험이 있다는 거고, 수행하는 분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저를 찾아온 어느 참 고성이 한 분 계셨는데, 전세 많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 높은 안자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밤마다 천상에서 그 천녀가 내려와가지고 만날 거짓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행하는 분에게는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천녀가 내려와서 밤마다 그럴 때는 왜 그러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자기가 잠을 자지 않고 있는데 나타난단 말은 거짓말이라. 가만히 앉았으면 저절로 몽롱해지면서 최면에 걸려요. 자기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빠져버려요. 모든 귀신이 보이는 것은 생시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반수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만 들리고 보입니다. 내가 지견이라는 책에 자세히 밝혔는데, 그 지견을 누가 오는 보살 누가 하나 아직도 안 갖다 주고 이랬는데, 그 지견에 잘 그거 밝혀놨어요. 어떻게 하면은 귀신이 집에 도깨비 뭐 나타난다 이랬는 거,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는 데는 만날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물에 빠져 죽은 데는 항상 매년 하나씩 그가 죽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흉지에는 그 사람이 죽은 그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불러다 잡아넣는다. 그 사람을 잡아놓고 자기는 너 어디 보초 자석하고 저는 나간다. 이런 식으로 전해내 옵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째서 지금도 이 교통수명들도 보면은 도로변에다가 사고 다발지역이라는 거 있어. 그 사람들도 미신 하나 믿어요. 뭐 다발지역이 어디 있어 그래. 또 웃음네. 분명히 그 다발지역에는 다발지역이라 잘 나요. 매년 미건씩 그 자리에 생겨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를 지금 내가 어려운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잘 들어요. 만약에 지금 나를 찍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이 테이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항상 이 목소리, 내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난 후, 지금이라도 그렇죠. 내가 집에 간 후에도 여기 나오면은 내가 실제로 그 속에 들어있느냐 이겁니다. 전혀 나는 오늘 이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는 이 순간을 제하고는 얘는 그 속에, 그림자 속에 전혀 들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주의 공간에는 이분들이 찍고 있는 영상내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에서, 여러분이 어떤 길에서, 물이나 어디든, 저 우주 항공 어느 지점도, 거기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어떤 원혼들이 죽을 때, 처참한 천경에서 그 인간들의 의식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처절하고 비절한 소리와 형상이 일어날 때는 이 우주 자연계에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는 그러한 현상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났지만 이 녹화의 필름에다가 나를 찍어놓으면 나는 없지만 거기에 그들이 있는 것처럼 요번에 다른 것보다도 참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에 우리 그 참 훌륭하신 그 교장 선생님이 참 비운에 가신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말도 못하게 참 슬픈 감회를 어떻게 금할 길이 없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어째서 그럴 수 있는가? 나는 화나기도 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주 이 공간에는 어디라 없이 어떤 공간이든 우리들의 영혼이 그 속에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와 비슷하나 거기는 인간의 어떤 텔레파시라고 하는 영자가 얼마든지 거기는 녹음이 되고 녹화가 돼서 그 기후 조건과
모든 이 시스템이 맞으면은, 그 조건이 맞으면은, 하시고 그게 나타나는 특수 신비의 센터가 이 우주에는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는 실제로 그 사람이 죽어서 거기서 감을 지리고 그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살려고 한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평소에 생시에는 안 보이지만은 술을 한 잔 먹었거나 아니면은 가다가 꼬북 줬는데 이상하게 이식이 잠깐 잠이 들 때 약간 이식과 무의식 비몽사몽간에 싹 들어가면은 그 현상이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가가지고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맑은 각성 속에서 비춰보면은 거기 그 죽은 사람이 그 당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고통받던 모습이 그대로 다 녹화돼서 있는 걸 다 봐요. 그래서 훌륭하게 공부한 양반들, 훌륭한 성자가 그 자리를 한번 슬쩍 지나가면은 그때 이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은 나의 모습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우면 되거든. 싹 지워져요. 특수한 그러한 영적인 경계를 가진 분이 사람이 만날 죽는 자리, 교통사고 만날 나는 자리,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에라도 주문을, 바람이나 무슨 주문을 거 가서 외우게 되면 싹 전발해버려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사건이 이것이 안 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일반 사람이 그러한 현상을 사람 죽은 데 가니까 목매 죽은 데는 그 나무에 목매던 여자가 설치는 걸 봤다.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맑은 정신은 못 봅니다. 술을 한 잔 먹어야 됩니다. 술 한 잔 먹었든지 아니면 비몽사몽히 이랬을 때 뭐가 헛기 보입니다. 그 헛기 뭐냐면 공간이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 영상화되어 있는 기라 녹화됐던 게 돌아가는 기라. 누구한테 돌아가는? 지 이식에, 인간의 각 이식 속에 돌아가는 기라. 자, 그러므로 잘 깨달으십시오. 어제 흉가나 도깨비 나타나는 도깨비 구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존재할 수 없고 거기 나를 피해 입힐 수 없다는 걸 믿으십시오.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여기 영상화 찍지만은 내가 가고 나면 여기 영상 속에는 실제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단 근자만 있다. 단 환상만 있다. 그러나 사람이 만약에 정신이 혼미하면 그 환상 속에 빨려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자리 사고가 반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프로를 맡은 아나운서 양반들이나 앞으로 정신심리학에 대해서 이 연계, 정신의 세계를 연구하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프로에 나와서 말씀할 때는 나와 같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야지. 실제로 그 사람 죽은 귀신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알았거든 박수로 좀 쳐봐요. 우리 형님이 전에서 텔레비 처음 나왔을 때 서영춘 씨가 이래가지고 이 하다 팩 하고 돌아가 죽었단 말이야. 얼마 있다 다음 프로에 또 나온 게 아까 저 사람 죽었는데 저 나온다. 실제로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 주변에 지금 저 부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포 그는 난 어리 20대 내가 자라던 거기서 내가 놀고 거기서 많은 나름대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거기서 영삼시 대통령 되고 나서 교통사고 기사사고 크게 나서 사람 많이 죽었지요. 얼마나 밤만 되면 그 비가 올라가거나 비가 올라가고 날이 그 기후 조건이 맞아야 돼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안 돼요. 빛이 들거나 이래도 안 돼요. 반드시 밤이래야 됩니다. 밤에 우중충할 때 기압이 저기압 상태에 있을 때 그게 보여요. 밤마다 그게 막 여자 웃음 남자 웃음 소리가 들리가 동네 사람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귀신이 있다고. 뭐 빌짓 다 해도 안 돼. 그래 아이고 팔랑을 집에 팔리나? 뺑기 채라고 저 집을 막 고친 사람도 수룩합니다. 그것도 아직도 못 팔아요. 실제로 그때 죽은 양반들이 그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양반들 영혼은 갈 대로 다 갔어요. 근데 단 그 영상은 누가 가서 지워주지 않는 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 많이 다녔습니다. 요새는 난단 말 안 합니다. 이걸 도술이라고 합니다만 도술이라 할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이 씻을 때 소달르면 심장도 없지 왜? 그런 기라.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천만 가지 이렇게 해도 없어져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행여나 자기 집안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고 집에 뭐 어떤 흉간이 어찌 이런 소리 있을 때 혹시 그런 집이 있거든 가서 제가 시킨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뭘 어쩌란 말이냐 이 소리인데 대추나무 오래 묵 배랑 안 맞아도 돼요. 대추나무 오래 묵은 거 아니면은 오래 묵은 개목도 돼요. 개목 오래 묵은 나무 오래 묵은 나무 밑둥치 있는데 거기에 가지를 좀 쳐가지고 응? 집안에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뭐가 만날 뭐 희한한 뭐 이상한 발작 소리 난다 어쩐다 하는 데 있어. 거기에 갖다 그 옆에 어디 말뚝을 밑에 턱턱 쳐놓으면 다시는 안 나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되는 이치를 지금 설명할게요. 소리가 나는 이치를 설명할게요. 땅에는 이것이 여러분들 그 지세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만약에 하루에 여러 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는 그런 흉가 얘기가 있으려 해도 있지는 못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잠깐 빛이 그저 한 시간, 한 2시간 들어올 동 말동한 집이나 아니면 통풍이 전혀 안 되는 아주 엄습한 집에는 그러한 희한한 괴성이 들리고 희한한 발작 소리나 자다가 보면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왜냐하면 밤 자시가 넘으면은 이 우주 자기가 바뀌요. 우주 기청이 바뀌요. 기청이 바뀔 때 밑에 자기의 기청이 흔들리면서 그런 엄습한 지역의 지형에 따라서 기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 우르릉 소리, 무상한 소리가 나게 돼 있어. 그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연의 법칙이라.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놀래가 사람 하나 죽었다 어쨌다 가면 옛날에 죽은 누구까지도 그 귀신이 이거 앉아서 그렇다 이거 하거든. 그리고 또 조금 두드려 먹고 사는 사람은 딱 귀신이 물려야 된다고 막 그도 북치고 장치고 하지만 애롱이 그 전에는 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래 묵은 그런 개목을 갖다 꼽아놓으면 낫는 괜찮은 이유가 오래 묵은 개목에는 자연 방사선이 있어. 자연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이게 비치게 되면 그러한 기록을 척은 다 깨졌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이걸 또 나는 이래 얘기하면 돈도 못 버는데 이런 부적이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 한 달에 뭐 2천만 원 한다 해가 이걸 갖다 꼽아보라 하면 될 낀데 아이고 나는 못 줘서 한장하는 사람이지 그 불쌍한 가련한 제 중생들한테 내가 돈 뺏은 사람은 아니라 그래서 나한테 누구든지 함부로 나를 비판하거나 욕은 하지 마십시오. 네? 함부로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으나 나는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함부로 욕하면은 당장에 그대들 신변에 이변이 생겨요. 공갈 쳐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이제 큰 문제냐 하면은 여기 상가집에 갔다 와가지고 희한한 일이 나는 거 맞지? 여러분들 상가집에 갈 때는 경령주사를 조그마한 무슨 주머니 하나 쥐가지고 목에 저렇게 걸고 댕기. 그 보살님 앞에 그 목에 그 안에다가 있잖아. 요만큼 집을 하나 만들어 볼라고 해가지고 경령주사 한 덩어리 더만 조금씩. 그래가지고 목에 걸치고 다니면은 그것은 그런 귀신 잡기가 몸에 붙질 못해요. 왜냐하면 경령주사는 그 유황과 거기에는 뭐가 들었냐 하면 유황이 첫째 들었고 그게 경령주사 안에는 자연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그 무섭은 우리가 말하면 핵 우라늄이가 아니고 들었어. 그래서 그 붉은 경령주사를 갖다 부적으로 쓰는 이유가 거기는 수원이 또 들어가지고 독을 또 해독하는 게 들었기 때문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붙지 못해요. 상가집에 가면 그 죽은 귀신은 바이러스 기름이 막 바이러스 세균 이걸 갖다 옛날에 귀신이라 했어. 귀신. 요새 뒤다보면 현민으로 뒤다보면 보이는 그걸 귀신이라 했다니까. 뭐 귀신과 함께 여러분들 뭐 말고 더 거룩한 무슨 이런 거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미쳤어. 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 가면은 별 탈이 없고 만약의 경우에
상가집에 갔다 와서 몸이 불렁거리같이 열이 나면서 벌겋게 돼가지고 뭐가 막 참 희한하게 말이야 무슨 이상한 그런 골이 나면서 희한한 헛소리가 나오고 도대체 해도 낫지 않고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반드시 간염이라 A염이나 B염, 독성 간염이라 급성 간염이 돼요. 왜냐하면 그 상가집에서 거기서 공기 중에 묻어서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 상가집도 그래요. 옛날식으로 지프로 있잖아. 지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뭐 상가 의외한데 이래 해놓으면 되는데 지프라면 집에는 집이지 집 자체는 일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묻질 못해요. 묻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상가집에 가면 뭘 했지? 지프로 띠를 하고 묶어 허리도 그걸로 묶었지. 귀신 못 잡기 그런 벌금 못 되더라고. 또 3대 옷을 입었다. 왜? 3대에는 마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균, 바이러스, 귀신까지도 접근 못해요. 그래서 되게 벌겋게 몸에 열이 나고 고열이 나거든 반드시 3대 옷을 안에 입어라. 3대 옷을 입고 자면은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오곡죽물을 먹어라. 이틀 살만 오곡죽물을 먹으면 깨끗이 나고 그래도 안 낫는 게 있거든. 그래도 안 낫는 게 혹이 있거든, 여러분들. 요래 대가리를 팍 숙이면은, 또 제가 그냥 나 쌍놈이라고 나보고, 내 제자가 선생님 욕 좀 하시면 욕할까면 마슬아슬 한답게. 참말로 내 미치겠는기라. 아니, 욕도 나는 겁죽 같아. 무슨 일인지. 아니, 안 그래요, 선생님? 좋은 말만 말 아니거든. 아니면 아니고 말이야. 극단 부정은 용은 욕보다 부정이 어디 있어? 개딱지 같은 놈은 개딱지지 무슨 딱지 같은 놈이지 무슨. 난 욕할지라 앞으로 계속. 심하다 오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요게 올해 팍 숙이면 톡 튀는 때가 있어. 이 대추랄게 대추. 대추. 이 대추라는 뼈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이 대추 넣는 것도 그래놔요. 여기 여기서부터 7개가 있어. 경추가 7개. 그 대추 7개 제사상에 놓는 이유가 그거 있어. 그래야 이 조상도 공중이 떠돌아다니다가 모가지가 있어야 밥을 얻어 먹으러 올 거 아니라 그래? 그 대추를 그러는 모가지가 딱 돼요. 그 다음에 허리가 씨알지. 그래가지고 밤을 갖다가 12개 깎아서 딱 놓으면은 이게 척추가 돼요. 밤은 또 척추가 없다고. 사진 찍어봐. 그래 담을 할 때가 있나? 그래 배를 놓으면 배가 이만하잖아. 생각이 있어야지 홍시 빨간 것 같다면 심장이 되는 기라. 아이고, 이 양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는 건 간단해요. 호들로만 우리 선생 밑에 그거 있잖아, 호두가. 그건 순양만이고. 꽃감이지. 뚫은 것 같다는 것도 할매라. 야, 저기 그런 철학이 있어. 우스갯소리도 이래 들어도. 좌우지간 여기다가, 대추에다가, 정명주사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없으면 빨간 볼펜도 돼요. 그거 받아 적어. 요렇게 있어. 여기 옴자가 딱 요래 써놓으면은 오곡죽 먹고 이러면 적어도 일주일이면 깨끗하게 나요. 그러나 만약에 간염 바이러스인 줄 알고 병원에 가면은 이건 죽을 때까지 잘 안 나요. 계속 골골하고 이상하게 먹으면 체하고만 꿀꿀거리고 먹으면 쏴뿌리고 만날 저녁만 되면 오후만 되면서 수면서 한기 들고 이발감이에요. 병원에 암만 되기도 용용 죽겠지라. 용타 그런 놈한테 돌아다니기다 뒤진다 이 소리야. 내가 이 세상에 이걸 밝히고 가야 되겠어. 이렇게 쉽게 집에서 자취 스스로 취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특별한 양반들한테 가서 물어서 할 게 아니라 사실 또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해요. 이 분야에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이분들은 뭘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됩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분야는 그분들도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빼놓고 약간만 얘기하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상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삼비옷을 왜 입고 이제 오늘 그 띠를 그거 왜 한가 이제 알았지? 삼배가 그렇게 신기하다 하기 뭐냐면 첫째 실제로 삼배에는 마약이 있어. 그렇게 대마초가 뭘로 해요? 삼배로 하지. 사물의 삼. 그렇게 그 삼배옷을 입으면은 세균 바이러스가 안 먹고 여름에는 그놈을 입으면 버리지 뭔가 이게 충독감 깨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버리지도 않으면 그 무릎까지 해독이 돼 있어. 그 삼배옷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삶이 좋은 거는 말로 다 못하는데 좌우지간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거 알고 그 제사상이 말이야 이 제사 지낼 때도 꼭 여러분들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제사 지내고 잡수는 음식을 음복하란 말 들었지 왜? 너들 음복하라. 음복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음복. 물론 밥 식당 옆에 마실 음자를 쓰는데 음복하라. 물론 배복자라. 음복하라. 절대로 술이나 물이나 뭘 잡술 때 그냥 꿀떡꿀떡 생치면 안 돼요. 제사밥은요, 첩치어대 가서 누집에 상가집에 내가 밥 잡술 때, 퍽퍽 이렇게 비벼야 툭 붓고 이런 뭐, 들어가서 말이야, 여기 집에 가서 시커먼 이나도 할 때만 잡수는 건데, 그 잡수하면 대략같이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 상가집이나 그 이상한 흉가집에는 이 공기 안에 있는 그 집의 기류가 틀려요. 틀리다는 정도가 뭐냐? 여러분들 저 초상 났을 때 옛날 벌을 보면은, 만약에 사람이 그 초상이 났는데 벌통에다가 북을 갖다 안고 보면은 벌이 그 전날 단어가 하나도 없어. 북을 닦고 보면은 벌이 하얗게 티를 두르고 나오는 거는 지리산 할배 아니라 아저씨 젊은이들도 다 봤다고 요새 대버림 나오대. 왜 하면 대답 못해요. 나을 제약은 대답 못해요. 그건 안 가르치죠. 자, 음복을 가르쳐 줄게. 음복은 뭔 음복이라 그러냐 하면, 이래 마셔가지고, 꿀떡꿀떡 생기는 게 아니고, 입에 물고 있으면 저절로 녹아서 살살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음복하라. 음복이란 말을 그냥 제사지고 예로 뭘 마시라 한 줄 알고 그냥 구두구두 먹었지. 그래가 다들 제사 집에 가서 탈라가지고 생을 두고 욕봐요. 그래서 음식 잡수는 것도 그런 기라. 반드시 씹어가지고, 꿀떡꿀떡 생기는 게 아니고, 씹어가지고 저절로 지가 알아서 설설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 저도 48장이 돼요. 48번 씹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낫는 속병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게 잘 아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건 애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 집안에 아들이 머스마가 딸리면 딸이 아들 못 참게 하느냐? 집에 남편들도 그래요. 부인이 생리 있을 때 만약에 타넘으면은 죽을 때까지 남자도 월경을 해요. 이미 생리가 끝난 사람은 괜찮습니다만은 밑으로 치질로 만날 치질 따는 사람 있지 왜? 밑에 빗줄질 싸는 거.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부인이 생리가 끝나면 그 사람은 또 괜찮아요. 저절로 괜찮아요. 이래서 옛날 어른들이 고가 대가집에 무슨 명문 채통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하필이면 생리 있을 때 남자에게 타넘으면은 남자가 피를 흘리는 병을 앓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심한 사람은 코피를 쏟아요. 죽을 때까지 축체를 해서 코피 쏘는 사람이 있어. 이러니까 이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이 예의지국의 예법을 민속 정통으로 내려오는 이 예법에 대한 얘기를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해를 다해도 끝이 없겠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는 왜 애들이나 어른이나 간에 문주방에 앉는 걸 대검을 했느냐. 문주방. 이 문주방에 사람이 앉거나 이러면 아주 배락을 내거든. 그러잖아. 그럼 한번 보자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생활의 지혜 내지는 생활의 철학이 있었다. 비록 무식한 양반들이 만든 말 같지만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징기스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걸 아셔야 됩니다. 징기스. 아침에 이상하게 그 집에 가서 까마귀나 이상하게 가서 울고 가면은 전부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이런 걸 징기스라고 하거든.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아니, 문이 열에 생기는데 여기다가 사람을 앉혀놓으면 뭔 자가 돼요? 죄수, 그런 사람들이, 죄수 지가 있고 다름이 설마 그게 가겠느냐 이러지만은, 천에 만에 억만 중에 하나라도, 어쩌다가 재수 없이 잘못돼가지고 형사법에 걸리가 교도소 간다고 상상을 해봐. 옛날 부모들은 그 자식에게
생애가 일어날지도 없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이미유체의 추리의 논리학이라 이랍니다. 이미유체의 추리 논리학으로 이런 우리에게 계명을 줬는데 이걸 옛날 우리 어른들은 무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만약에 문문자에 서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문 안에다가 이렇게 씌워놓으면은 요새 빌어먹을 놈들 처먹고 노는 놈들 많지. 처먹고 할 일 없는 한자가 돼요. 요새 건달 이상이 노는 물건들 많지. 왜 놉니까? 왜 이런 세대가 됐는가? 난 잘 알아요. 왜 그런가? 이 나라에 내놓으라는 지도자 양반들이요, 전부 서울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부터 했으니까 그래요. 어쨌든 어떤 수수로 그야말로 근무수술 써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사는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내가 요번에 노무현 씨 나름대로 내가 저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건 뭡니까? 나의 사상이 그렇고 옛날 스님들의 사상이 지도는 농사를 했거든. 네? 어째서 애국이라고 그만큼 애국이 어떻고 뭐 민족이 어떻고 한 양반들이, 어째서 자기 고향도 버린 그런 애양심도 없는 양반들이, 그러니까 그 후학들은 어떻게 됐냐? 나도 서울 가서 편하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이러니까 전부 처먹고 할 일 없는 인간들이 수북하고, 마침내 그 사람들이 내가 할 일 없는 한자는 실제로 할 일 없게 돼서 할 일 없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논팽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은 있는 사람 뺏으려고 하는 거. 예? 참 내가 하나 묻겠어요. 예? 사회정의구현이라는 이런 무슨 이상한 단체가 있는 줄 아는데, 사회구현이라는 말을, 정의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은, 정의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정의로워지고 난 다음에 사회가 정의로워지기를 바라는 기라고. 내가 묻노니 그대들이 정말로 얼마나 사회 정의로운 자가 됐는가? 그대가 얼마나 성스러운 자기 정의로운 사람이 됐고, 과연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뭐를 했길래 참으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인류를 이마침 반죽인 사람들을 그렇게 욕보이도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깊은 유감을 쇠쇠설된 가지고 내가 가르치고, 그나저나 이 세상은 왜면 자기 믿게 살릴까 하고 그렇게 애써서 이 나라 이마침 그래도 밥 먹게 살게 해놓으니까, 내가 더 가슴 아픈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성스러운 성직자의 양반들이 그런데 그런 부류와 더불어 그런 사람들을 쫓아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성스러워져야 될 거 아닌가 말이오. 내가 사회를 정의로워야 될 거 아닌가 말이오. 내가 먼저 정의롭지 못한데, 정의롭다면 내가 어떻게 남보다 뭘 해가지고 내가 십명제를 바쳐서 남을 사병이 먹이줘서야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이 소리라. 그래서 이 인류요, 이 어리석은 재성이 이 지구상에 있는 줄 알면 안 된다. 이 세상의 인류는 천하마 업조 찬성은 대단히 훌륭하다. 우리 하나하나 생각하나 말 하나 함부로 잘못하면은 하늘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인심이 천심이나 천심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온 인류의 천신들이요, 우리 스스로 정의로운 인간이 되기를, 스스로 자기에게 염원하는 이런 시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은 이 자리 숨도 차고 이래서 그만 물러갈랍니다. 아이고.